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라이벌이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그냥 9명의 주 캐릭터 중에 한 명으로 소비되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주인공이나 서브 주인공급의 재질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애초에 탄지로의 원톱 체제가 아닌 무이치로와의 투톱 체제로 가는 귀멸의 칼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서 귀할 때 선별 시험이 시작되고 그 시험의 응시자 탄지로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 시험은 살아있는 오니를 상대해야 하며 시험자들 중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생 네이코를 위해서라도 꼭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어 오니가 언제 나올지 경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피해 굶주린 오니들이 탄지로를 향해 다가갔고 탄지로는 그동안 수련해왔던 물의 호흡을 시연해 그 오니들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한 마리 한 마리 베어나가며 나아가다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손오니와 마주치게 되었죠. 그 오니는 탄지로의 여우 가면을 보고선 예전 자신을 생포해 이곳에 집어넣었던 가면을 쓴 검사의 제자냐면서 증오심을 강하게 내비쳤고 탄지로를 향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탄지로는 지금까지 만난 오니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에 놀랐는데, 손오니는 지금껏 50년 넘게 살아남으며 50년 가까이 되는 인간을 잡아먹어 힘을 키웠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선별시험장에 이런 오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라며 당황했고 그 손오니의 강력한 힘에 튕겨나가 결국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그 여파로 인해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게 되었고 손오니는 그런 탄지로를 마무리 지으려고 주먹을 하늘 높이 번쩍 들었죠. 탄지로는 그 순간 죽음의 위기를 느껴 삶의 주마등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탄지로는 평범한 숫쟁이 가문의 아이로 태어나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랫마을에 숯을 팔고 집에 돌아왔더니 모든 가족들이 무언가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한 상태였고 간신 여동생 네이코만이 숨이 붙어있어 그녀를 살리기 위해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니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겨우 그녀를 막으며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네이코는 여전히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 귀할대 검사 토미오카 기우가 남아 네이코를 퇴치하려고 했지만 네이코가 다른 오니들과 다르게 기우에게서 탄지로를 지키려고 하는 특이의 행동을 보여줬기에 기우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고 탄지로는 그녀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할덩이 되기로 마음먹고 기우의 스승이던 사콘지 밑에 들어가 죽기 살기로 수련해 이곳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라고 하며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를 향해 날아오는 주먹을 어떤 검사가 쓱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키토 무이치로. 그는 같은 선별시험에 참가한 수험생이었죠. 손오니는 건방진 꼬마 녀석 감히 이 몸을 공격하다니 라고 하며 분개했는데 무이치로는 싸늘한 목소리로 뭐 별것도 아닌 오니인걸? 이라고 했습니다. 손오니는 자신 50년간 50명의 인간이나 잡아먹은 오니라며 어필을 했지만 무이치로는 그게 뭐 어쨌다고? 어쨌든 약한 오니잖아. 하연의 오니들은 인간을 1000명 가까이 먹어야 된다고 했으니 넌 완전 최하급 오니나 다름없지 라고 팩트 폭행을 했죠. 손오니는 건방진 자식 죽여주마 라고 하며 무이치로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곧바로 안개옥을 시연해 손오니의 목을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그 실력에 압도당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무이치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런 탄지로에게 이런 허접한 오니에게 죽을 뻔한 것 자체로도 넌 귀할대 검사의 자격이 없어. 어차피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금방 죽어버릴 테니 귀할대를 그만두는 걸 추천할게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확실히 탄지로가 봤을 땐 무이치로의 실력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았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자신은 네이코를 위해서라도 귀할덩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더욱 힘을 내 나머지 오니들을 베어버린 뒤 당당히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과정에서 온몸이 흙투성이와 상처투성이었지만 무이치로는 마치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것처럼 멀쩡한 상태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그 옆으로 카나오 역시 상처 없이 합격 통지서를 건네받는 게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 아까는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악수를 청했고 무이치로는 그런 탄지로를 슥 지나쳐 가버렸죠. 그때 선별시험에 합격한 다른 참가자 무라타가 저 녀석은 내버려두라며 자신이 같은 교육자에게 훈련을 받았었는데 저 녀석은 그냥 선택받은 천재라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 따윈 무시하는 재수없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산속에서 약초꾼을 하던 엄마 아빠
그리고 쌍둥이 형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아파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빠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폭풍우가 치는 날 약초를 캐러 갔다가 실족사했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쌍둥이 형 유이치로와 함께 나무를 하며 생계를 간신히 유지했는데 어느 날 우베야키 당주의 아내가 찾아와 그들에게 당신들은 태초요 검사의 자손들이라며 앞으로는 기살대에서 생계를 지원해줄 테니 기살대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 유이치로는 그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했고 아마네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며 물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아마네가 말한 한 달쯤이 다 되어가던 날 밤 어떤 오니가 토키토 형제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둘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이치로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각성해 그 오니를 죽여버렸는데 이미 형 유이치로는 치명상을 당해 죽어가고 있었죠. 무이치로 역시 오니와의 전투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큰 부상을 입었고 형 유이치로는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네가 무이치로 발견해 치료를 해줬고 무이치로는 오니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분노 그리고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성격 자체가 냉철하게 바뀔 정도로 변하게 되었죠. 이후 무이치로는 귀살대에서 소개시켜준 교육자로부터 암기호흡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껏 만나본 최고의 천재라며 선별시험에 내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귀살대원이 된 뒤 동생 네지코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 임무를 수행하며 오니와의 싸움도 어느 정도 능숙해져 갔고 아사쿠사 거리에서 부자를 마주치기까지 했죠. 부자는 옆에 있는 시민 한 명을 오니로 만들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탄지로는 무잔을 주역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타마요라는 오니 역시 만나게 되며 그녀의 정보를 통해 에이코가 지금까지 봐온 오니들과는 다른 오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타마요의 저택을 습격한 스사마로 야바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따냈고 12개월의 피를 모아주라는 타마요의 제안을 듣고서 다른 임무를 향해 떠났죠. 그렇게 도착한 새로운 임무 장소 그곳은 바로 아이들이 납치되고 있다는 장구저택이었고 탄지로는 기압을 잔뜩 집어넣고선 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납치되어 있는 아이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기에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탄지로의 눈앞에 보이는 건 한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무이치로. 탄지로는 겁에 질려있는 아이의 표정을 보고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너도 조용히 해. 괜히 오니에게 우리 여기 있다고 광고하지 말고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먼저 이곳에 들어와 오니로부터 아이를 구한 뒤 아이가 심하게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고 하는 걸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탄지로는 아무리 그래도 겁에 질린 아이를 잘 달래줘야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이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아이가 조금 진정이 된다 하자 곧바로 놓아주며 일륜도를 탄지로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지금 네 가방 속에 있는 그거 당장 꺼내봐 라고 했죠. 탄지로는 같은 기살대원 거기에다가 실력이 월등한 무이치로에게 네이코를 들켜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 알았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엄청나게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네가 스스로 열지 않겠다면 내가 강제로 열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하며 네이코의 가방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근처에서 강한 오니의 기척을 읽었고 순간 오니의 공격이다 피해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옆에 있던 아이를 붙잡고 빠르게 뒹굴었죠. 탄지로는 반사신경으로 빠르게 옆으로 돌아 날아온 참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 무이치로는 곧바로 그 참격이 날아오는 쪽으로 움직였고 그 앞에는 전 하연유 쿄오가이가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곧바로 쿄오가이에게 덤벼들었지만 쿄오가이는 자신의 혈기술로 방을 바꿔 무이치로의 공격을 회피했고 탄지로 역시 그 쿄오가이를 잡기 위해 움직여 공격을 했지만 쿄오가이는 계속해서 방을 바꾸며 농락을 했죠. 그리고 그 뒤 쏟아지는 날카로운 참격들 무이치로는 조은이의 장구를 통제해야 한다는 거 알았지만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오니를 상대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탄지로 역시 쿄오가의 참격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점점 체력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내가 칼을 던져 저 장구를 저격할 테니 그때 네가 조은이의 목을 베어낼 수 있겠느냐고 했죠. 탄지로는 하지만 자신이 목을 베어내는데 실패하게 되면 너는 칼이 없어서 다음 공격을 대응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했지만 무이치로는 상관없다며 지금은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이치로가 자신의 칼을 쿄오가에게 던지려고 하는 순간 쿄오가의 뒤쪽에서 네이코가 튀어나와 쿄오가의 팔을 붙잡았죠. 쿄오가이는 탄지로와 무이치로만 신경 쓰다가 오니인 네이코의 기척을 신경 쓰지 못했던 것. 네이코는 그대로 쿄오가이가 장구를 치지 못하도록 힘으로 붙들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빠르게 안개업으로 뛰어가 쿄오가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무이치로는 네이코를 쓱 바라봤고 탄지로는 곧바로 뛰어들어 네이코의 앞을 막았죠. 무이치로는 비켜라, 저 여자는 오니야. 오니는 반드시 되쳐야 해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이 아이는 내 동생이며 아직까지 인간을 단 한 번도 해치지 않은 무해한 오니 그리고 이 아이를 반드시 인간으로 되돌릴 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지금의 너의 실력이라면 나와 붙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없어. 내가 저 오니를 베고자 하면 너 막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죠. 탄지로는 설령 그렇게 되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소리쳤고, 무이치로는 도대체 왜 오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려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난 네이코의 오빠니까 내 동생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고야 말겠어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떤 기억이 떠올랐죠. 형 유이치로가 처음에 오니가 습격했을 때 자신을 밀어내고 오니에게 맞서다 처참하게 당하던 것, 쓰러진 유이치로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 내 동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고야 말겠어 라고 말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의 필사적인 모습이 유이치로와 겹쳐 보이게 되었고 일륜도를 칼집에 집어넣어버렸죠. 그러자 탄지로는 네이코를 해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아까 전 싸움에서 고은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힘들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저 차가워 보였던 무이치로가 아까 전 아이를 먼저 구해주는 것도 그렇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인성 자체가 나쁜 인간은 아니란 거 알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무이치로는 네이코를 쓱 바라보며 가까이 갔고, 이오니가 앞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내가 이오니의 목을 베어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저기 이 아이의 이름은 카마도 네지코야. 그 온이라는 지칭보단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겠어?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네이코를 빤히 바라보다가 여자 오니 라고 하며 슥 눈길을 돌려버렸고, 네이코는 콩알 눈이 된 뒤 조용히 나무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까마귀로부터 나타고모 산으로 가라는 알림이 오게 되었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곧바로 나타고모 산 향해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습한 나타고모 산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도착한 기살대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탄지로는 같은 편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며 그들을 말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선별시험 동기 무라타가 난감한 표정으로 이 녀석들은 지금 모두 혈기술에 걸려서 조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무라타씨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며 무라타를 구해주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가 조종당하는 귀살대원으로부터 무라타를 도와주며 무라타씨 괜찮아요? 라고 하자 무라타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거야? 넌 정말 다정한 녀석이구나 라고 했죠. 그때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귀살대원들을 칼자루로 때려 순식간에 기절시켜버렸습니다. 무라타는 저 싸가지까지 온 건가? 같은 편을 저렇게 가차없이 공격하다니 라며 당황했고, 무이치로는 이 녀석들은 억지로 조종당하는 바람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차라리 기절시켜주는 게 이 녀석들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야 라고 했죠. 그러자 무라타는 그렇구나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래도 용케 무라타씨는 혈기술에 걸리지 않았다며 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오니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네가 거미들을 조종하고 있는 오니를 찾아 대체하라고 자신은 근처에 있는 더 강한 오니를 대체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무라타는 나는? 이라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넌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오니들을 상대하기 버거울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이치로는 어디론가로 빠르게 뛰어갔고, 탄지로 역시 거미줄이 이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따라 뛰어갔죠. 그리고 무라타는 그저 긴장한 상태로 주변에 오니의 습격이 있지 않을까 경계를 했습니다. 무이치로가 달려간 곳에서는 형 거미오니와 아빠 거미오니가 있었고, 그들은 무이치로를 발견하자 형 거미오니가 엄마 선에서 죽지 않은 녀석이 다 있느냐며 자신이 더욱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며 무이치로를 향해 독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무이치로는 안개업을 시연해 그 독들을 전부 쳐냈고 빠른 속도로 이동해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 거미오니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위기를 감지한 아빠 거미오니가 끼어들어 무이치로를 공격했고, 무이치로는 곧장 방어 자세로 바꿔 아빠 거미오니의 주먹을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추락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낙법 자세를 해 부드럽게 착지를 했고, 오니들은 무이치로의 실력을 보고 꽤나 놀랐죠.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이 공격을 퍼붓자 무이치로는 안개읍으로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강한 두 오니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기에 꽤나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지만 무이치로는 그 상황 속에서 실시간으로 성장을 해버린 것처럼 형 거미오니와 아빠 거미오니를 압도했죠. 그렇게 끝내 그들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무이치로는 자신의 검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여전히 자신은 미숙하다는 듯 호공의 기술을 몇 차례 더 써본 뒤 다른 오니들을 찾으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거미줄을 따라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귀할대원들을 조종하고 있는 엄마 거미오니가 있었고,
탄지로는 물에 오을 시간에 엄마 거미호니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뒤 탄지로는 조종당하던 기살병들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엄청나게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에 탄지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이곳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갈기갈기 베어져 사망해 있던 것, 그리고 그 시체들 사이에서는 살생이라는 한자가 적혀있는 일륜도를 들고 있는 팔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라타의 일륜도. 탄지로는 무라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런 잔인한 짓을 행한 오니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 알았고 그의 눈에는 하요노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감히 네가 무라타 씨를? 이라고 하며 곧바로 루이에게 뛰어들었고 루이는 하찮다 한 듯이 거미줄을 날려 탄지로를 공격했죠. 탄지로는 물의 호흡으로 그 거미줄을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단단하면서 탄력 있는 거미줄을 자르기엔 역부족이었고 이후 쏟아지는 공격에 몸 곳곳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무 가방 속에 있던 네지코가 튀어나와 루이를 공격하며 힘을 보탰지만 루이와 네지코의 전투력 차이도 심했고 루이는 네지코를 거미줄로 묶어 공중에 매달아 버렸죠. 루이는 이 원인을 잡아다가 내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겠다며 내 말에 복종할 때까지 고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이 지켜야 할 동생까지 잡혀버렸다는 것에 엄청난 무력감이 들었고 이대로 자신은 죽고 네이코는 루이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 아빠가 알려줬던 동작들 히노카미 카고라라는 동작이 떠올랐고 어린 탄지로에게 이건 소중한 가족들을 지킬 때 유용한 동작이란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탄지로는 죽기 살기로 전집중 호흡을 하며 그 동작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루이는 아까와는 다른 탄지로의 기백에 놀라 거미줄을 뿌렸는데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고라로 아까 베지 못했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렸죠. 그러면서 탄지로는 죽을 힘을 다해 루이에게 접근한 후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몸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루이의 목을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코를 묶어놓은 거미줄은 사라지지 않았고 루이의 떨어진 목이 다시 몸에 붙어버리게 되었죠. 루이는 탄지로의 칼을 맞기 전에 스스로 목을 베어냈던 것, 루이는 방금 전 상황은 확실히 위험했다며 그런 비장의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거냐고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와 안개업으로 공격을 했고 루이는 방금 전 상황 때문에 힘이 많이 빠졌기에 무이치로의 기습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루이는 여차하며 아까 전처럼 자신의 목을 스스로 베어내고 무이치로를 방심하게 만든 뒤 죽이려고 했지만 무이치로는 루이의 방어가 무너지자마자 곧바로 루이의 양팔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기의 공격으로 루이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루이는 팔이 재생하기 전이라 자신의 목을 스스로 베어낼 수가 없었죠. 무이치로는 방금 전 상황을 다 보고 있었거든 이라고 하며 그대로 루이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루이의 몸은 붕괴해가며 네이코를 묶고 있던 거미줄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그의 바닥으로 떨어졌고 무이치로는 그대로 뛰어가 그런 네이코를 양팔로 받아주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괜찮아? 레즈 아니 여자오니 라고 했고 네이코는 왠지 모르게 미묘한 감정이 들어 그런 무이치로를 빤히 바라보자 무이치로는 애써 그 눈길을 쓱 피해버렸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겨우 몸을 일으키며 네이코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를 표했고 옆에 떨어져 있는 무라타의 칼을 보고선 하지만 무라타씨는 이라고 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휴 진짜 너네 대단하구나 하연의 오니를 잡아버리다니 라고 하며 무라타가 풀이 우거진 곳에서 쓱 나왔습니다. 탄지로는 무라타씨 살아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며 안심했는데 무라타는 팔도 멀쩡한 상태, 상처 하나 없는 상태였죠. 무라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칼을 집어들고선 어우 내 칼까지 뺏어서 뛰어나가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 무라타는 귀살대 검사들에게 걸려있던 혈기술이 풀리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선배 검사가 다가와 너의 칼을 빌려주라고 나는 적당한 오니를 잡아서 빨리 승진하고 싶은데 아까 전 칼이 부러져 버렸다고 했죠. 무라타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 거절했지만 그 선배 검사는 선배의 명령이라며 내가 이걸로 오니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무라타의 칼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루이를 만나게 되었고 루이의 공격에 의해 온몸이 큐브 스테이크 조각이 되어버린 거였죠. 무라타는 루이를 보자마자 근처에 있는 풀숲에 몸을 숨겨 덜덜 떨고 있었고 이후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루이를 쓰러뜨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고산의 지원으로 오게 된 시노부와 기우가 도착을 하게 되었고 시노부는 네이코를 보자마자 여기 오니가 한 마리 남아있었네? 라고 하며 곧바로 네이코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녀의 앞을 기우가 막아서며 이 오니를 죽이마 라고 했고 시노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왜 수중이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그저 묵묵부다 상태로 시노부를 막기만 했고 시노부는 그저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때 무이치로가 나서서 이 오니는 지금껏 인간을 잡아먹지도 해를 끼치지도 않은 오니이며 오히려 오니를 적으로 간주해 그동안 오니 사냥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귀살대 입장에서도 이 오니를 관찰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으니 죽이지 않는 게 오히려 귀살대의 이득이 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이 나서서 네이코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무이치로가 그야말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버리자 그저 벙 쪄버릴 수밖에 없었죠. 시노부는 무이치로를 보고서 당신의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엄연히 규율이 있는 이상 놓아주거나 함부로 귀살대원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는 것은 성급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카마도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알림이 오게 되었고 시노부는 그제서야 칼을 집어넣고서는 당신 요즘 소문이 자자한 천재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년인가요? 라고 물었죠. 무이치로는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탄지로가 저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미 기절한 상태라 그 소리를 못 들었고 무이치로는 방금 전 탄지로가 보여준 히노카미 카보라를 떠올리며 뭔가 기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그들은 귀할대 본부로 가게 되었는데 주들은 네이코에 대한 의견이 갈리게 되며 오히려 처단을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비야키 당주가 네이코의 신원을 보증해준 사람들이 있다며 말렸고 사내미의 피냄새 유혹에도 네이코는 흔들리지 않아 기살대원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죠. 이후 탄지로는 네이코와 함께 나비저택으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갔는데 무이치로는 우비야키 저택의 문 앞에서 서 있다가 탄지로와 네이코가 함께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보고 여튼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나비저택에 머물면서 부상이 치료가 되자 시노부는 탄지로에게 카나와 함께 전집중호흡 상중을 익히기 위한 훈련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했죠. 탄지로는 카나오라면 자신과 함께 선별 시험을 봤던 그 아이인가 싶었고 그녀는 온화한 표정으로 탄지로와 술래잡기 훈련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카나오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했고 함께 수련을 한 무라타 역시 카나오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죠. 탄지로는 더 수련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시노부가 살며시 다가왔고 카나오의 실력을 보면 어떤 거 같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정말 대단한 아이라고 저 정도까지 빠르다니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죠. 시노부는 카나오는 자신의 언니 전 화주 카나의 수제자로 그녀의 전성기 시절의 실력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완력이 약해 오니의 목을 베지 못해 도구로 승부를 보는데 카나오의 엄청난 성장력은 부러운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고 했죠.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역시 그래서 카나오가 그렇게 빨랐던 거구나 라고 공감을 했는데 시노부는 그런데 저번에 무이치로라는 아이가 단번에 카나오를 잡아버리는 장면을 보고서 그 무이치로라는 아이 역시 역대급 천재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아이는 탄지로가 자신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 말했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줬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천재가 자신을 인정해줬다는 것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더욱 꾸준히 단련한 뒤에 결국 카나오를 따라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죠. 반면 무라타는 도저히 무슨 수를 써도 카나오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절망 상태가 되었는데 탄지로는 그런 무라타에게 그래도 무라타 씨에겐 뭔가 특별한 힘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무슨 특별한 힘? 이라고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탄지로는 글쎄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당신은 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했죠. 무라타는 귀살대원이 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발을 동동 굴렀고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며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카나오가 있었죠. 그 뒤 탄지로는 슈유로와 함께 무한열차 임무를 가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다른 임무를 떠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한열차에서 승객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걸 조사하러 간 귀할대 검사들도 사라져버렸기에 염주 쿄유로가 그걸 조사하러 가게 되었고 탄지로 역시 그곳으로 지원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도착을 해 열차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갔는데 멀리서 잠깐 기다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무라타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출발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무라타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열차에 탑승시키는 데 성공했죠. 무라타는 무이치로 그 녀석은 못 타버린 건가? 후훗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옆에서 무이치로가 나 여기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하하 역시 무이치로는 빠르구나 라고 하며 민망해했고 탄지로는 그들에게 다른 임무를 가지 않았었냐고 묻자 무이치로는 이 근처였는데 약한 혼이라서 금방 끝내고 이곳에 합류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우마이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으로 가보니 염조랭국 쿄주로가 도시락을 먹으며 힘차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라타는 저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염주야? 라며 당황했고 무이치로는 랭국 쿄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보여도 귀살대 주들 중에서도 상위권 실력자로 들었어 라고 하며 흥미롭게 바라봤죠.
쿄요로는 귀살대원들을 보고서 격하게 반겨줬고 곧이어 나타난 오니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무라타와 탄지로는 그 실력에 이게 바로 주의 실력? 이라며 놀랐고 무이치로 역시 흥미롭게 쿄요로의 실력을 감상했죠. 그 뒤 쿄요로는 그들에게 귀살대원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엠무의 혈기술에 의해 하나둘씩 잠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꿈에서 살아있는 가역들을 만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오늘도 히노카미 카과를 알려주겠다고 해 따라갔죠. 그리고 무이치로 역시 꿈에서 살아있는 가역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이치로의 아빠는 유이치로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엄마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무이치로는 뭔가에 호기심이 생겼고 밖에 나가 아빠와 유이치로가 뭘 하는지 지켜봤는데 아빠가 목검을 가지고서 어떤 동작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그 뒷부분을 보려고 했지만 마치 안개에 쌓인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본능적으로 그 뒷부분을 봐야만 해 라고 했는데 끝까지 보이지가 않았고 순간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자신의 앞에는 네이코가 있었고 주변에는 오니들의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모두가 잠든 뒤 나무 가방에서 슥 나온 네지코가 탄지로를 깨우다가 혈기술 폭혈을 지어냈고 탄지로는 그 여파로 깨어나 혈기술을 사용한 한일 엠무를 잡으러 갔던 것. 탄지로는 엠무와의 싸움에서 엠무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한 상태였기에 열차 자체가 오니아가 되어 승객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모든 귀살대원들이 깨어나게 된 뒤 쿄요로는 승객들을 지키면서 오니의 약점을 찾으라고 명령했고 빠르게 화염의 호흡으로 주변 촉수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이치로 역시 그에 지지 않으려 빠른 속도로 촉수들을 베어냈고 쿄요로는 무이치로를 보고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해줬죠. 한편 탄지로는 열차 맨 앞칸 쪽에 가서 엠무의 약점을 발견했는데 엠무를 추정하던 영무원이 단검을 들고 탄지로를 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라타가 튀어나와 그 칼을 대신해서 맞았고 그 칼은 무라타의 왼쪽 가슴을 찌르게 되었죠. 탄지로는 무라타씨 심장을? 이라고 하며 당황했는데 무라타는 그대로 그 영무원을 주먹으로 쳐 날려버렸고 어우 이게 없었으면 죽을 뻔했네 라고 하며 왼쪽 가슴 쪽에 숨겨두었던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탄지로는 안심하며 그대로 히노카미 카와를 써 열차 맨 앞칸을 베어버렸고 엠무는 그렇게 소멸하며 열차가 달선하게 되었죠. 쿄요로는 그 뒤 다친 승객들을 꺼내 응급처치를 해주라고 했고 자신 또한 승객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때 저 멀리에서 어떤 위화감이 들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게 되었죠. 그 눈동자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있었고 구온이는 탄지로를 발견하고서 곧바로 뛰어와 주먹을 날렸죠. 탄지로는 급하게 물의 호흡으로 공격을 막아냈지만 압도적인 오니의 힘에 방어가 무너져버렸고 그대로 다시 날아온 주먹에 튕겨나가 땅으로 널브러졌습니다. 탄지로는 분명 방어를 해서 치명상은 피했음에도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 알았고 호흡 곤란으로 기침을 해댔죠.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뛰어와 안개호흡으로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한 뒤 너도 쓰레기구나 라고 하며 무이치로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곧바로 낙법자를 취해 구른 뒤 다시 빠르게 아카자에게 공격을 했고 아카자의 목 근처에 흠집을 냈죠. 아카자는 방금 한 말은 취소다. 넌 꽤 쓸만하구나 라고 하며 좀 더 속도를 높여 무이치로를 압박하자 무이치로는 그 완력에 밀려 몸 곳곳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요로의 화염의 호흡이 아카자의 팔을 잘라내버렸고 아카자는 한 걸음 물러나 네가 메인이구나. 그 모습은 염주? 아주 재밌겠어 라고 했죠. 쿄요로는 탄지로, 무이치로, 무라타에게 너네는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명령했고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후배들을 지켜내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카자와 쿄요로의 싸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들은 쿄요로가 그렇게 강한 아카자와 호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재생력이 뛰어난 아카자였기에 쿄요로에게 베인 곳은 전부 다 회복해버렸고 쿄요로가 당한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싸움이 지속되자 상황 쿄요로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카자는 쿄요로에게 인간의 한계를 말하며 오니아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고 쿄요로는 귀살대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절대로 오니가 될 일은 없다고 했죠. 그의 아카자는 무이치로를 향해 어이 꼬마 너도 오니가 되면 엄청난 녀석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라고 제안했고 무이치로는 개소리 집어치워 라고 싸늘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귀살대 검사들은 죄다 현실을 모르는 멍청한 녀석들만 모인 거냐며 그럼 인간으로서 죽으라고 하며 쿄요로에게 다시 공격을 퍼붓었죠.
쿄요로는 그의 이대로는 자신의 체력만 바닥날 뿐 가장 파괴력이 높은 공격으로 단번에 아카자의 목을 노려야 한다는 거 알아 하야메와 모이 연옥을 씌워냈습니다. 그 엄청난 투기는 아카자를 놀라게 했고 그래 한번 모든 걸 부딪혀봐라 라고 하며 자신의 기기를 폭발시켰죠. 탄지로와 무라타는 쿄요로 씨의 저 정도 공격이라면 이길 수도 있겠어 라고 했는데 무이치로만이 아니 쿄요로 씨가 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와 쿄요로가 부딪히자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고 쿄요로의 칼은 아카자의 몸을 크게 변했지만 목까지는 되지 못하고 아카자의 주먹에 복부를 꿰뚫려 버렸죠. 아카자는 극히 좋은 승부였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와 안개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쿄요로의 승리를 예상한 탄지로와 무라타와는 다르게 무이치로는 쿄요로가 패배할 것을 예상했고 그럼에도 쿄요로가 큰 공격을 먹였을 때 아카자에게 틈이 생길 테니 그때를 노려야 된다는 냉철한 판단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아카자의 목을 베어낸 무이치로. 하지만 무이치로는 곧바로 자신의 힘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카자의 목은 8% 정도만 베어진 상태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카자는 곧바로 파괴사 각식으로 자신이 디든 땅을 박살내 주변을 조타시켜버렸고 그 여파에 쿄요로와 무이치로는 튕겨져 나가버렸죠. 아카자는 체력도 많이 빠졌고 곧 동이 터오를 거라는 걸 알았기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와 무라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카자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스피드로는 마음먹고 도망치는 아카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쿄요로는 그 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었고 무이치로는 어떻게든 쿄요로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상처를 보아하니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제가 그 녀석의 목을 완전히 베지 못했어요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쿄요로는 무이치로에게 너는 정말 잘 싸워주었다며 이번 싸움은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까지 배를 끼친 거라며 너는 장차 나를 뛰어넘는 검사일 테니 앞으로 기살대를 잘 부탁한다고 했죠. 그때 아카자를 놓친 무라타와 탄지로가 뛰어와 쿄요로의 상처를 지혈하려고 했고 무이치로는 이미 틀렸어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눈물을 흘렸지만 쿄요로는 마지막으로 엄마 루카의 환상을 보고선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죠. 탄지로와 무라타는 쿄요로의 죽음에 슬퍼하며 오열을 했고 무이치로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어서 기살대의 지원을 요청하고 시신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라타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녀석이라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살대원들이 오게 되었고 쿄요로의 시신을 거두어 돌아가자 무이치로는 그제서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고 이번 임무에서 자신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며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다면서 죄송하다고 울부짖었죠. 그 뒤 시간이 흘러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부상이 전부 다 회복하고 임무 가능한 몸 상태가 되자 음주의 텐겐이 나루야테를 찾아와 여자 대원이 필요하다며 아오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가 그녀를 놓아줘라고 텐겐에게 맞섰고 그 옆으로는 무이치로도 쓱 다가왔죠. 텐겐은 무이치를 보자마자 오 여기 있네 쓸만해 보이는 여자 대원이 라고 했는데 탄지로가 에? 무이치로는 남자예요 라고 했고 텐겐은 응? 이 얼굴이 남자라고? 크하하 나중에 아주 화려한 미남이 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내가 임무에 참가하면 그 아이는 놔주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텐겐은 그렇다고 답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그럼 자신이 임무에 가겠다고 했고 탄지로 역시 그럼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텐겐을 따라 오니가 있는 유곽으로 가게 되었고 텐겐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들이 오니의 행방을 쫓다가 실종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여장을 해 그곳에 잠입을 한 뒤 오니와 아내들의 행방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여장을 하고 유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곽에서는 무이치로의 미모 때문에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오이란이 될 만한 소녀가 들어왔다고 유녀들끼리 수근수근거렸고 대놓고 무이치로에게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많았죠. 반면 탄지로는 전혀 그런 시샘을 받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 안에서 모두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만큼 정보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곳의 오이란인 와라비메는 가게에 엄청 예쁜 아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길을 팍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이치로에게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끔 시켰죠. 무이치로는 시키는 대로 청소를 다 해놨지만 와라비메는 꼬투리를 잡았고 무이치로의 귀를 잡고서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와라비메의 정체는 산윤육 다키, 보통 인간이라면 귀가 찢어질 정도의 힘을 줬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다키의 팔을 잡고서 힘을 줘 막았고 다키는 어디 건방지냐니 라고 하며 따기를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그 공격을 쓱 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서로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전투를 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 기싸움에 많은 유녀들이 몰리는 상황. 이대로 싸운다면 이 유녀들까지 전부 휘말리게 된다는 거 알았죠.
와라비메 역시 굳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필요는 없었기에 자정쯤에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말을 한 뒤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와라비메에게 대항을 했다는 것에 유녀들이 무이치로에게 몰려와 지금껏 아무도 그녀에게 대든 사람이 없었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하자 무이치로는 그녀들에게 일륜도를 보여준 뒤 당장 이 유곽에서 도망가라고 했죠. 그 뒤 무이치로는 자정이 되기도 전에 타키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곧바로 기습을 했고 타키는 그런 뻔한 기습에 당할 줄 알았느냐며 오비를 날려 무이치로를 공격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타키의 눈에 있는 상인육 표식을 보고선 이번에는 절대로 저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며 안개업을 시전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이치로와 타키가 서로 격돌하게 되자 그 순간 그 방은 충격으로 부서져 버렸고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 온 유녀들은 타키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랬죠. 타키는 그런 유녀들을 향해 오비를 날려 죽이려고 했지만 무이치로가 안개업으로 그 오비를 전부 베어내버렸고 유녀들에게 여기 위험하니 어서 도망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녀들은 설마 저 아이 남자였어? 완전 매력있잖아 라고 하며 심쿵하며 도망갔고 타키는 이렇게 내일을 방해한 이상 가장 고통스럽게 반으로 갈라 죽여주겠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렇게 하기엔 넌 좀 약한 것 같은데? 라고 도발을 했고 타키는 열이 받아 여러 개의 오비를 날려 무이치로를 압박했지만 무이치로는 빠르게 움직이며 그 오비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뒤 타키의 품쪽으로 파고들어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렀는데 타키는 순간적으로 오비를 목에 덧대어 방어를 했기에 목을 전부 다 베어내지 못했죠. 타키는 크크 내가 이걸로 여러 명의 주들을 죽였단다 꼬마야 넌 날 이길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역시 해보는 수밖에 없나? 라고 하며 다시 호흡을 했고 타키는 뭔가 무이치로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죠. 그 순간 무이치로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졌고 타키는 위험하다는 본능에 오비를 아까보다 더 두껍게 목에 덧대었습니다. 그런데 무이치로가 옆쪽에서 튀어나와 다레옥 제리령 밤의 궁궐을 시연해 타키의 목을 그대로 깔끔하게 베어내버렸죠. 타키는 자신이 방어를 했음에도 쉽게 베어져 버리자 어이가 없었고 너 아까는 본 실력을 내지 않았던 거냐?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이 검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 이라고 싸늘하게 대답을 했고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죠. 무이치로는 아카자의 싸움이 끝난 후 근심에 빠져서 수련을 하고 있다가 우부야시키 당주가 찾는다는 소리에 저택으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탄지로도 함께 있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었습니다. 사실 무이치로의 아빠 토키토 타쿠 그리고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는 귀살 때의 검사 그것도 주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했죠. 그 순간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아빠는 그저 산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주는 그건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둘은 뛰어난 검사 그것도 태초의 근본호흡 다레옥과 헤이홉을 구사해 귀살 때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었다고 했죠. 심지어 그 둘은 가장 친했던 친구 사이 한쪽이 아들을 낳고 한쪽이 딸을 낳으면 둘이 결혼을 시키자는 농담까지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막상 아이를 낳게 되자 가족과의 평온한 일상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은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생활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일찍 죽게 되었던 거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자신의 아빠는 비오는 날 약초를 구하다가 실족사를 했다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의 아빠 역시 나무를 하다가 실족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주는 그건 귀할대 측에서 그들을 위한 배려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험한 귀할대원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했기에 그렇게 조작했던 거였고 사실은 타쿠와 탄지로 모두 오니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했죠. 그 순간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눈은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자신의 과거 속 아빠의 모습 가끔씩 밤에 어떤 기척을 느낀 뒤 주변을 둘러보고 오겠다며 나갔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산에 들어온 오니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지금에 와서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당주는 그들에게 사실 헤이홉과 다레홉은 귀살대 검사들 사이에서는 끊겨버린 검술이지만 너네라면 다시 그 검술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하며 태초의 검사들이 써놓은 수기를 그들에게 줬죠. 헤이홉과 다레홉은 어째선지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재능이 없으면 익히는 것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너네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이치로는 다레홉 수기를 바꿔서 연습을 했는데 그건 마치 어릴 적 아빠가 보여줬던 동작과도 비슷했다는 거 알았고 예전 자신이 처음 오니와 맞닥뜨렸을 때 이성을 잃고 그 동작의 일부분을 활용해 그 오니를 퇴치했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다키와의 싸움으로 돌아와 무이치로는 그런데 어째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한 기분이 들었고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그녀의 오빠 규타로가 뒤에서 튀어나와 무이치로에게 기습을 했고 무이치로가 이미 그걸 깨달았을 땐 늦은 상황이었죠. 규타로는 크크 이건 예상하지 못했겠지 넌 끝이다 해송이 라고 하며 무이치로를 공격했는데 그때 탄지로가 끼어들어 규타로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 괜찮아?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살짝 긁혔을 뿐이야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죠. 무이치로는 다키가 그 틈에 다시 목을 붙이는 걸 보게 되었고 탄지로에게 아마도 이 오니들은 하나의 오니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야만 소멸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가 그때 내가 저 남자 오니를 맡을게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몸에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규타로는 크크 내 낫에는 독이 들어있어 살짝만 긁혔어도 넌 중독되어 마비가 될 거다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아직 움직일 수 있겠어? 라고 물었고 탄지로가 응 아직은 충분해 라고 말하자 무이치로는 그렇다면 네가 저 여자 오니를 맡아줘 내가 남자 오니를 상대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동시에 뛰어가 각자가 맡은 오니를 상대했는데 다키는 탄지로를 향해 오비를 날렸고 탄지로는 해협을 시연해 그대로 다키의 오비들을 베어버렸죠. 다키는 순간 당황하며 이 꼬마 녀석도 실력이 상당하다며 오히려 파워면에서는 무이치로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지로는 최대한 호흡으로 독이 퍼지지 않게 해야 했기에 다키에게 섣불리 연속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여전히 해협에 익숙해지지 않아 체력 저하도 심했죠. 무이치로는 규타로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규타로는 자신의 공격을 전부 다 받아치는 무이치로의 실력을 보고서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달의 호흡 2령과 2형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규타로를 상대하는 것에 충분했고 규타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중독된 탄지로가 다키에게 쓰러지게 한 뒤 협동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 규타로는 무이치로와 적정거리를 벌리며 시간을 끌었고 무이치로는 규타로의 의도가 무엇인지 단번에 간파를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때 탄지로 쪽으로 가까이 가 이대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독에 당하게 된다면 너는 바로 도망을 가 라고 했죠. 그때 규타로의 피해 참격이 여러 개 날아왔고 무이치로는 그 참격을 쳐냈지만 미처 하나의 참격을 피하지 못하고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 라고 하며 걱정하는 소리를 외쳤고 무이치로는 제길 당해버렸어 몸에 마비가 라고 하며 칼을 떨어뜨렸죠. 규타로는 크크 저 녀석은 몸집이 작아 독이 빨리 돈 건가? 라고 하며 곧바로 무이치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다키 역시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탄지로에게 다가가 공격을 퍼붓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재빨리 칼을 집어든 뒤 달의 호흡을 시연해 카운터 공격을 했고 승리로 확신한 규타로의 허를 찔러 그대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탄지로 역시 전력을 다해 해협을 시연해 다키에게 뛰어들었고 그녀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죠. 규타로는 너희 자식 설마 우릴 속인 거냐?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너는 너의 독을 꽤나 과신하고 있다는 거 알았거든. 내가 마비가 되면 곧바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 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다른 녀석에게는 분명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려 했을 텐데? 라고 했는데 무이치로는 탄지로는 후각이 좋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알아채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고 탄지로가 그게 총공격 짓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 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우리를 잡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건가? 결국 네 녀석들도 내 독에 의해 곧 죽게 되겠지 라고 하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규타로의 말 그대로 긴장이 풀리자 몸에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상현을 잡아냈으니 귀살 때 큰 고온을 하고 죽게 되는 건가? 라고 하며 털썩 주저앉았죠.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다가와 무이치로를 빤히 바라봤고 무이치로의 몸에 손을 대더니 혈기술 포켓을 시연해 규타로의 독을 데워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독이 사라졌어? 라고 당황했고 먼저 네이코에게 치료를 받은 탄지로는 네이코의 혈기술은 다르오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었나봐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살짝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네이코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지금 네이코의 이름을 불러준 거야?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별다른 뜻 없어 그냥 네이코는 네이코니까 그렇게 부른 것뿐이야 라고 하며 눈길을 피해버렸죠. 그때 지하에 갇혀있던 아내들을 구한 음주탱갱이 도착해 설마 너네들끼리 상현의 오니를 잡아버린 거냐며 너네들끼리 화려한 걸 해버렸다며 아쉬워함과 동시에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살 때 주가 아닌 일반 검사들이 상현의 오니를 잡아냈다는 소식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고 무비야키 장교는 탄주라 무이치로에게 포상휴가 및 부상회복의 지시로 대장장이 마을에 보내주게 되었죠. 그들이 출발하기 전 아마네는 그 대장장이 마을에 가게 되면 당신들의 호흡을 더 효율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잘 찾아보라고 기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대장장이 마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장장이들의 정보를 통해 최초의 검사를 본따서 만든 기계 인형을 찾아내게 되었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그 인형이 보여주는 움직임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형은 헤어옷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무이치로와 탄지로를 압도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다레옵 수기에 내려온 동작들이 몇 개가 훼손되어 전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다레옵이 인형이 보여주는 헤어옵에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선 기록되지 않은 다레옵의 동작들을 고안해내게 되었죠. 탄지로 역시 그 인형과의 대련을 통해 자신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던 헤어옵을 고안해낼 수 있었고 그 둘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결국 그 인형에게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형이 부서지자 그 안에는 두 자루의 오래된 일륜도가 나왔고 대장장이들은 그 칼의 품질이 엄청나다며 분명 아주 뛰어난 실력자가 쓴 일륜도였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그 일륜도를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위해 재련을 시작했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좀 더 그 마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들의 동기인 카나오 그리고 무라타였죠. 카나오는 시노부가 새로운 일륜도를 직접 받아오라고 했기에 이 마을에 온 거라고 했는데 사실 시노부는 카나오를 위해 동기들이 있는 이 마을에 일륜도를 핑계로 휴가를 보내준 것. 그러다가 운 좋게 옆에 무라타도 있었기에 무라타는 덩달아 딸려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동기들끼리 배포를 풀었는데 사실 탄지로와 무라타만이 떠들 뿐 카나오와 무이치로는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에 들려고 하던 무라타는 방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고 에? 이 밤에 누구시지? 라고 하며 문을 열어줬는데 눈에 상현사 표식이 있는 한 탱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라타는 뭐야 온이다 라고 하며 당황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침착하게 안개엽으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탱구는 분신으로 나눠졌고 한 분신이 거대한 부채를 들러 무이치로를 저 멀리로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다시 한 탱구의 분신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한 탱구는 또다시 분신이 되었고 무라타 역시 무레옵을 시연해 분신의 목을 베었지만 전혀 베이지가 않아 왜 이 온이는 목이 단단한 건데? 라고 하며 당황했죠. 한편 멀리 날아간 무이치로는 다시 동기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마을 전체에 온이들이 있다는 거 알았고 자신은 이 온이들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물고기 온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온이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의 눈에는 상현호의 표식이 붙어 있었으며 대장장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그만해 개자식아 라고 하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교코는 무이치로를 보고서 곧바로 덤벼보라며 도발을 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뛰어들어 교코를 공격했지만 교코는 항아리 안에 숨어 피하며 무이치로를 농락했죠. 무이치로는 그런 교코의 모습을 보고서 그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버렸고 더 빠르게 스피드를 올려 교코를 추격하며 교코의 목을 아슬아슬하게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이렇게 장난만 치다가 정말로 목이 단숨에 베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생겼고 그는 일부러 주변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먼저 노려 공격을 했죠. 교코는 나름 100년 이상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들을 죽여온 오니 무이치로의 정도의 나이라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을 터 다른 인간들이 죽는 걸 가만히 구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의 교코의 계략이란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해 대장장이를 시켰고 그 결과로 온몸에 마비침을 맞고야 말았죠. 교코는 크크 넌 이제 끝이다 애송이 라고 하며 승리를 확신했고 무이치로는 지금 주변에 네이코도 없는 상황이라 이 마비를 풀 수가 없을 테니 몸이 전부 다 굳어버리기 전에 빨리 교코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교코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그건 역시 교코가 설계해놓은 거 일부러 틈을 보여 뛰어들게 만든 뒤 수옥발로 가둬버리는 전략이었죠. 무이치로는 그렇게 수옥발에 갇혀버리고 말았고 교코는 너는 그곳에서 다른 인간들이 죽는 걸 구경하며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끝까지 냉철했어야 했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해 패배를 해버렸다는 걸 깨달았고 그 안에서 검술을 써봤지만 수옥발은 깨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숨이 막혀 의식이 희미해져갔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대장장이들이 교코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자 엄청난 무력감과 함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과 에너지는 마치 예전 한밤중에 찾아온 오니를 죽였을 때와 같은 느낌. 그 순간 무이치로의 얼굴에는 반점이 생기며 힘이 솟아났고 그대로 수옥발을 찍고 나와버렸죠. 교코는 자신의 뒤에서 어떤 싸늘한 투기가 느껴지자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 무이치로가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수옥발에서 나온 거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무이치로는 너의 페이는 곧바로 날 죽이지 않은 거다. 인간의 잠재성을 간과했구나 라고 하며 곧바로 다레옵을 지어냈죠. 교코는 그래봤자 너는 몸이 마비가 되었을 터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며 혈기술로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시야에서 사라진 뒤 교코의 눈앞에서 튀어나와 다레옵을 써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라진 거지? 라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어차피 뒤질 녀석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라고 하며 그대로 떨어진 목을 갈갈기 베어버렸죠. 한편 탄지로
탄지로와 무라타 네이코는 한탱구의 분신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는데 탄지로의 발전된 실력으로 분신 하나하나를 압도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 탓에 체력만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무라타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한탱구의 분신을 상대할 수도 없다는 것에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한탱구의 분신은 무라타를 아무리 공격해도 이상하게 공격이 빗나감을 느끼고 어차피 저 녀석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탄지로 쪽으로부터 그를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네이코가 한 마리의 분신을 맞고 탄지로가 세 마리의 분신과 싸우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점점 더 이 싸움이 버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탄지로는 다키나메처럼 한 번에 이 네 마리의 목을 베어버리면 퇴치할 수 있을까 해서 온몸의 힘을 순간적으로 폭발시켜 한 마리 한 마리 빠르게 목을 베어나갔죠. 그 과정에서 탄지로는 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극한으로 힘을 짜내자 이마에 반점이 번지며 네 마리의 목을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휴 해치웠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분신들은 하나로 합쳐지더니 거대한 기기를 가진 조약구텐이 되었죠. 탄지로와 네이코는 그 조약구텐에게 덤볐다가 힘에 밀려 그대로 튕겨 나가버렸고 그 이후 조약구텐의 엄청난 위력의 공격들이 쏟아져 탄지로는 겨우 방어를 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나오가 뛰어와 꽃의 호흡으로 조아쿠테의 목을 베어버렸고 탄지로에게 내가 이 오니를 맡을 테니 넌 이 오니의 본체를 찾으라고 했죠. 탄지로는 이 오니는 엄청나게 강한 오니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카나오는 지금 너보다 내가 체력이 좋은 상황 내가 이 오니를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확실히 자신이라면 후각을 이용해 탐색할 수 있었기에 최대한 빨리 찾아 없애겠다고 한 뒤 전장에서 벗어났죠. 조아쿠테는 놓치지 않는다며 몽룡을 소환해 탄지로를 공격했지만 카나오가 꽃의 호흡으로 맞서 그 몽룡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조아쿠테는 카나오의 실력을 보고서 아까 그 꼬마도 실력이 상당하지만 이 여자아이도 그에 못지않는 실력 그동안 상대해왔던 주급의 검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한탱구의 본체를 추격해 나갔는데 그 추격 끝에 결국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고 그를 향해 칼을 휘둘러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탱구의 목을 최대한 단단하게 버텼고 탄지로는 그동안 수많은 싸움으로 인해 일륜도의 내구성이 떨어진 상황이었기에 한탱구의 목을 베지 못하고 칼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탄지로는 당황하며 이대로 놓쳐버린다면 조아쿠텐과 싸우고 있는 카나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이치로가 탄지로 이거 받아 라고 하며 일륜도를 던졌는데 그건 바로 요리치 인형에서 나왔던 그 일륜도였고 막 대장장이가 그 일륜도를 재련을 끝마친 상태로 무이치로에게 건넨 거였죠. 탄지로는 그의 그 일륜도를 받아 곧바로 해협을 시연해 한탱구의 분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카나오가 상대하고 있던 조아쿠텐도 사라지게 되었고 탄지로 일행은 가까스로 대장자의 마을을 구하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그때 얻은 부상을 나비우탁에서 한참 치료하고 재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카나오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탄지로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당장 자신을 따라와줄 수 있느냐고 했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곧바로 위급한 상황이란 걸 알았고 끊임없이 그녀가 뛰어가는 곳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카나오와 함께 어느 곳으로 가며 그녀에게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카나오는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전하주 코초 카나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어떤 한 오니에게 살해당했는데 시노부는 그날 이후부터 쭉 하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오니를 찾아다녔고 최근에 어떤 편지를 읽고서 그녀의 표정이 엄청난 분노와 함께 반짝이는 걸 보았다고 했죠. 그리고는 아침에 보니 시노부는 사라져 있었고 그녀가 놓고 간 편지에는 언니의 원수를 찾았으니 자신은 그곳으로 가겠다며 카나오는 위험하니 끼지 않았으면 했기에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죽음을 각오한 듯한 내용 카나오에게 작별을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시노부 씨가 너에게 비밀로 했는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서 가는 거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자신은 눈이 아주 좋기에 시노부가 그 정보를 읽을 때 그 종이 뒤쪽에 비치는 희미한 글자를 읽고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만세근 학교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자 만세근 학교 신도들이 그들을 반겨줬습니다. 무이치로는 시노부 씨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이곳이 아닌 건가? 라고 했는데 탄지로가 희미하게 근처에서 피냄새와 오니 냄새가 난다고 했고 그 흔적을 따라 안쪽으로 갔는데 그때 신도들은 지금 교주님이 새신자와 면담 중이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카나오는 시노부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곧바로 그들의 만류를 부리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탁월한 시력으로 어떤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장치를 눌러 비밀 지하실의 입구를 열게 되며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한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미 시노부는 심한 부상을 입은 위태로운 상황이게 보였습니다. 카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고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시노부는 무이치로 카나오를 막아요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곧바로 뛰어가 카나오를 막았고 시노부는 조오니의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나오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도우마 곁에는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자 시체를 보고서 이 미친 자식 용서 못해 라고 했고, 그는 눈에 상윤이 표식을 번뜩이며 허허 이거 참 동료들까지 와버린 건가요? 하지만 몇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귀살대 검사들은 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카나와 탄지로 무이치로를 불러 조오니의 말이 맞다며 저자의 근처에 가 보호배 검사를 쓰면 폐가 손상되어 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 역시 저자와 싸우다가 이미 폐가 많이 손상된 상황, 자신은 이미 틀렸으니 나를 두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자신이 저자에게 잡아먹힌 뒤에는 내 몸속에 있는 독이 저자에게 퍼져 약화시킬 수 있을 테니 그때 다시 찾아와 원수를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시노부는 결의를 다진 표정으로 난 언니가 죽은 이후 이날만을 위해 독을 복용해왔다며 꼭 조은이를 죽여야 하니 내 말에 따라주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무이치로가 잠깐 저에게 조은이의 혈기술을 타게 할 방법이 떠올랐어요 라고 하며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줬고, 도우마는 언제 작전회의가 끝나냐며 따분하니까 어서 도망가든 덤비든 하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어차피 우릴 도망가게 놔둘 생각도 없잖아 라고 했고, 도우마는 씩 웃으며 어떻게 알았지? 당신들은 절대로 내게서 도망갈 수 없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전투 태세를 갖췄고, 도우마는 빨리 덤비지 않으면 내 쪽에서 먼저 공격하겠다며 여러 개의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들은 그 창들을 빠르게 피하며 도우마 주변으로 맴돌았는데 그때 카나오가 그들에게 각각 어떤 유리병을 던졌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뛰어올라 그 유리병을 베었고 그대로 각자의 호흡을 시연해 도우마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우마는 그렇게 내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칼이 화르르 불이 붙었고 그들은 공중에 떠있는 냉기 열정들을 전부 태워버리며 도우마에게 접근해 몸을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목이 베이는 걸 피했지만 그들에게 베인 곳의 상처가 타올라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이치로가 방금 전 제안했던 것은 바로 네이코의 폭혈을 이용하자는 것. 네이코의 폭혈이 오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 알았기에 그 피를 각자의 칼에 묻혀두고 호흡을 쓴다면 그 화력으로 인해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도우마의 시선을 끌고 타이밍에 맞춰 네이코와 폭혈을 시전했던 거였습니다. 무이치로는 지금이 조로의 기회 단번에 몰아붙이자며 달의 호흡을 시전해 공격을 했고, 탄지로 역시 해의 호흡으로 도우마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상현이의 강력한 온이 그렇게 쉽게 목을 내어주지 않았고 광범위한 어린 혈기술을 날려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카나오 역시 앞세에 도우마를 공격했고 레이코도 각성한 상태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었죠. 도우마는 그래도 소용없다며 얼음벽을 세워 방어를 했는데 탄지로는 새로 얻은 일륜도와 해외호흡으로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었기에 그 벽을 그대로 깨부숴버렸고, 무이치로 역시 새로 얻은 일륜도와 달의 호흡으로 더 날카롭고 빠른 공격이 가능했기에 도우마의 몸 곳곳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이렇게 된 이상 자신도 진심으로 싸워주겠다며 얼음 분신을 만들어 부상당한 시노부를 공격하게끔 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도우마의 얼음 분신이 부상당한 시노부를 향해 다가와 공격을 퍼붓자 네지코가 그런 시노부를 보호하기 위해 빠졌고 그 얼음 분신의 공격을 폭혈로 태우며 버텼죠. 그러자 도우마는 일단 자신을 귀찮게 하던 오니가 빠졌으니 그 다음 플랜, 이 검사들 중 그나마 약한 카나오부터 공략을 해 전력을 분산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카나오에게 집중 공격을 해 그녀가 있는 곳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도우마는 그녀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의 공격은 절대 피하지 못했을 터 즉사하지 않았더라도 분명 치명상 정도는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명은 끝장냈으니 이제 이 녀석들을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박살내면 되겠구나라고 하며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해 그들을 압박했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그 얼음보살을 배워내봤지만 그 얼음보살은 도우마와 연결되어 있었고 도우마가 계속해서 그 얼음보살을 재생시켜버렸기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음보살은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있는 곳을 파괴하며 주변을 날려버렸고 도우마는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며 그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봤죠. 그 뒤 도우마는 자신의 힘을 더 얼음보살에 집어넣어 그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도우마는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전 시노부가 자신의 폐를 다쳐가며 넣어놨던 독들의 성능이 발휘되었던 것. 방금까지는 강한 신체능력으로 시노부의 독을 버틸 수 있었지만 얼음보살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힘의 상당 부분을 써버렸기에 독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져 버렸던 거죠. 도우마는 그대로 이 정도의 독으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며 얼음보살로부터 다시 힘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카나오가 뒤쪽까지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도우마는 카나오의 움직임을 보고서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쓴 꽃의 호흡 종영 피안주화는 예전 카나에가 도우마와의 싸움에서 새벽까지 버틸 수 있었던 막강한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죠. 시노부는 멍청한 자식, 카나오는
무이치로 탄지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천재야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아까 전 도마의 공격을 피한 줄 아는 시연에 전부 다 회피해버렸던 것. 그 뒤 얼음의 기척을 숨기고 도마의 빈틈을 찾다가 도마의 몸에 독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뛰어들었던 거였죠. 카나오는 그대로 독에 의해 약해진 도마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지옥으로 꺼져라 사이코 자식아 라고 마치 시노부가 말할 듯한 싸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얼음들이 사라졌고 시노부는 긴장이 풀렸는지 툭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카나오는 그런 시노부에게 뛰어가 괜찮은 시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드디어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동안 참아왔던 카나에 대한 그리움을 쏟아냈고 시노부 역시 어린 소녀처럼 그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들은 곧바로 시노부를 응급처치한 뒤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 치료를 했고 시노부가 깨어나긴 했지만 시노부는 그 여파로 인해 전집중호흡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벌써 상현을 4마리나 잡은 이들이 주가 아닌 계급을 가지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이치로를 달의업주, 월주, 탄지로를 해외업주, 일주, 카나오를 꽃해업주, 화주로 임명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탄지로가 보내준 12개월의 피와 네이코의 샘플을 연구하던 타마요는 네이코가 지금쯤 태양을 극복했을 거라는 편지를 보냈고 네이코는 정말로 낮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그걸 보고선 지금 이 무잔을 끌어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일부러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한 사실을 오니에게 흘러가게끔 조치를 했죠. 또한 당주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무잔을 자신의 혜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껏 오니를 막고 있던 장치를 전부 풀어버렸고 무잔이 미끼를 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들과 귀할대원들은 조만간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모두 합동강화 훈련을 하며 대비를 했죠. 그렇게 어느 날 밤 우베야키 당주의 집 앞에 무잔이 찾아오게 되었고 다 죽어가는 귀할대의 수장을 보고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그런 무잔에게 인생은 예술이라고도 하지 내 인생은 언제나 너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 분노가 폭발하는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은 폭발은 예술이다. 갈이라고 하며 저택 안에 숨겨놓은 폭약을 터뜨렸고 무잔은 그대로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 타마요가 튀어나와 무잔의 몸속에 자신이 만든 약을 주입했습니다. 무잔은 타마요 네가 귀할 때가 손을 잡다니 라고 하며 그녀의 팔을 잡고서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왔고 스피드가 더 빠른 무이치로가 달의 호흡으로 무잔에게 흡수당하던 타마요의 팔을 베어내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타마요는 어째서 날 구해주는 거죠?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데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당신은 끝까지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리는데 힘을 써줘야 하니깐요 라고 했고 타마요는 왜 그걸 당신이 라고 묻자 무이치로는 다 귀살대를 위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주위에 있던 귀살대주들이 모두 집합해 무잔을 공격했는데 무잔은 그때 나키메를 불렀고 나키메는 혈기술을 시연해 그곳에 있는 모두를 무한성으로 끌고 들어갔죠. 무한성에는 이미 그동안 무잔의 피를 받아온 하연급의 오니들이 질비해 있었고 모두 무잔의 명령에 따라 무한성에 들어온 귀살대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주들은 자 우리도 어린 녀석들에게만 활약을 뺏길 수 없지 라고 하며 뛰어나가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한편 무라타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오니를 무례호흡으로 베어내며 오 나도 이 정도로 강해졌다니 합동강화 훈련을 한 보람이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이 이 녀석 약한 주제에 아직도 살아있었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을 보니 상에서 마카자가 있었죠. 무라타는 순간 아 이거 X됐네? 저 녀석은 도저히 못 이기는데? 라고 당황했습니다. 아카자는 난 너처럼 약한 주제에 운만 좋은 녀석을 보면 참 불쾌하단 말이지? 라고 하며 무라타를 향해 그대로 뛰어들었고 무라타는 무례호흡으로 방어를 해봤지만 아카자의 공격에 방어가 무너지며 튕겨져 나가 떨어졌죠. 아카자는 무라타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확실히 살아남지 못하게 단숨에 심장을 꿰뚫어주마 라고 하며 무라타의 공격을 날렸습니다. 무라타는 눈을 질끈 감고 이젠 정말 끝인가? 난 지금껏 참 운이 좋았지 라고 포기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해외호흡으로 아카자의 주먹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너희 자식 잘 만났다. 표주로 씨의 복수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했고 아카자의 뒤쪽으로는 무이치로 역시 어느새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애송이들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봐볼까? 라고 하며 파기살 나침을 시연했고 탄지로는 무라타에게 여기 위험한 싸움터가 될 테니 뒤로 빠져 있으라고 했죠. 무라타는 어휴 또 살았다 라고 하며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응원하며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곧바로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2대1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분명 상의 3이면 아카자보다 약할 텐데 막상 상대하는 건 더 까다로운 느낌이었죠. 도우마는 압도적인 혈기술로 자만하며 싸웠다면
아카야는 도우마보다 강하진 않지만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나침으로 그들의 투기를 읽고 대응을 했기에 방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이치로와 탄지로는 반점의 힘을 이용해 신체 능력을 상승시켰음에도 그에게 공격을 맞추는 건 아주 어려웠고 아카자가 쿄조로와 싸웠을 때는 전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죠. 그야말로 기술적인 차이에서 느껴지는 벽은 탄지로를 절망케 했는데 그때 문득 자신의 아빠 탄지로가 생전 거대한 시인곰을 상대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밤중에 탄지로는 탄지로를 불러 어디론가 데려갔고 그곳에는 엄청난 크기의 곰이 있었는데 탄지로는 그 곰을 보자마자 공포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이치, 주변의 공기, 상대가 내뿜는 기운, 미세한 소리를 느낀다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며 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심호흡을 한번 했고 아카자의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느끼며 마치 하나의 존재, 그저 이 땅이 딛고 있는 같은 생명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싸움 도중에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며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탄지로는 마치 식물처럼 고요한 느낌을 내뿜었고 이 느낌은 예전 자신이 코쿠시보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했을 때의 그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대로 아카자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카운터 공격을 했고 아카자는 아주 크게 베이고 말았죠. 아카자는 설마 이 녀석 내가 평생을 써도 못 간 그 경지에 도달해버린 거냐?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탄지로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라고 하며 빈틈이 생긴 아카자에게 뛰어가 달의 호흡을 시연해 마구 공격을 했죠. 아카야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며 곧바로 방어 태세를 갖췄지만 탄지로에게는 아카자의 약한 부분이 보였고 그대로 아카자의 가드를 해의 호흡으로 깨부숴버렸습니다. 그때 무이치로가 날카로운 달의 호흡을 시연한 뒤 그때는 아쉽게 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닿을 거야 라고 하며 아카자의 목을 깔끔하게 베어내버렸죠. 아카자는 이런 애송이들에게 목이 베어버렸다는 것에 당황했는데 저 멀리에서 무라타와 눈이 마주쳤고 무라타는 아카자를 향해 쌍따봉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도 그 호흡들을 쓰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건가? 라고 하며 상현일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그를 보자마자 압도적인 포스에 짓눌렸죠. 코쿠시보는 너네는 내가 죽인 그 검사들의 자식들인가? 너네 아비들처럼 너네도 나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설마 아빠를 죽인 오니가 네 녀석이냐?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일륜도를 보고선 그 일륜도 오랜만이구나. 내가 귀살대 검사 시절에 썼던 칼이군 이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 말 듣고서 저자가 바로 태초의 후배 검사 중 한 명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째서 후손인 우리 아빠를 죽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나는 내 검술이 태하는 걸 막기 위해 영원한 삶을 사는 오니가 되었던 것. 어차피 내가 있으니 달의 호흡의 후계자 따위는 필요 없지. 그런데 자꾸만 죽이고 또 죽여도 달의 호흡을 쓰는 자가 나타나는 게 의아했다. 하지만 이제 네 녀석을 죽이면 정말로 인간이 쓰는 달의 호흡은 제가 끊길 듯 싶구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럼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우리 아빠는 왜 죽인 거야?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해의 호흡은 어차피 그 녀석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호흡. 다른 나약한 인간들이 쓰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네 아빠는 꽤나 쓸만한 수준이더구나. 하지만 결국 내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건 달의 호흡이 이제 모든 검술의 정점이란 뜻이겠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며 각자의 호흡을 시연했고 코쿠시보 역시 칼을 빼든 뒤 달의 호흡을 시연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곧바로 코쿠시보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잇고서 뛰어나가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맞받아치며 그들의 실력을 가늠했죠. 무이치로는 이 녀석을 상대로는 곧바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점을 발현해 공격을 했는데 코쿠시보는 그런 무이치로의 공격까지 여유롭게 막아내며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된 것은 확실히 재능의 영역. 하지만 아무리 천재라고 한들 수백 년을 단련한 내 앞에서는 그저 애송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당신의 말대로 나는 애송이야. 하지만 당신에게 전혀 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받아쳤죠. 코쿠시보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이모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거냐? 너에게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다 라고 하며 빠른 속도로 무이치로에게 다가갔고 본보기로 팔 하나를 베어버리기 위해 달의 호흡을 써 뒤돌렸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순간 그 속도를 반응하지 못했는데 그때 다행히 탄지로가 코쿠시보의 공격을 막아 방해를 했죠. 코쿠시보는 그런 탄지로를 보고서 너에게는 보이는 거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그저 묵묵히 코쿠시보의 움직임을 내리치는 세계로 간파하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말 듣고서 자신도 탄지로와 같이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코쿠시보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죠. 코쿠시보는 그때 자신의 혈기수가 합쳐진 달의 호흡 창격을 그들을 향해 쏟아냈고
탄지로는 어느 정도 그 참력들을 피할 수 있었지만 무이치로는 그저 막는 수밖에 없어 몸 곳곳에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분명 시작할 때는 자신이 탄지로보다 훨씬 월등한 실력이었고 자신 역시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토록 격차가 나버렸다는 것에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무이치로는 이대로는 탄지로에게 발목만 잡고 짐이 될 뿐이야. 반드시 나도 저 경지를 깨우쳐야 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들고 있던 일륜도로부터 어떤 기억이 새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코쿠시보가 인간이던 시절 무이치로가 현재 들고 있던 일륜도를 들고서 귀살대원으로 활약하던 때의 기억이었죠. 코쿠시보는 동생 요리치처럼 반점을 얻게 되어 막대한 전투력을 얻게 되었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얻지 못해 요리치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살대 내에서 2인자가 되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비치는 세계를 위한 수련을 계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서는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오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장을 찾아가 항복의 의사를 표시했고 자신을 오니로 만들어주면 귀살대의 당주의 목을 나오겠다고 했죠. 무자는 호흡을 쓰는 검사 오니가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그를 오니로 만들었고 미치카츠는 코쿠시보가 된 뒤 약속대로 귀살대 당주의 집에 쳐들어가 그의 목을 베어버린 뒤 자신은 이제 귀살대원이 아니라며 그 일륜도를 그곳에 버려두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칼에 있던 기억은 그의 끝이었고 무이치로는 괜시리 웃음이 나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왜 웃는 거지? 갑자기 실성이라도 해버린 거냐? 라고 물었는데 무이치로는 사실 너는 태초의 검사라는 타이틀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동생에게 열등감만 가졌던 소인배였구나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신경이 예민해지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너도 결국 그 내비친 세계라는 걸 인간 시절에 터득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 오히려 탄지로보다도 넌 재능이 없던 녀석이었던 거야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 말에 열이 받아 그 입 닥치라고 하며 무이치로에게 다레옵 참격을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그 참격을 보고서 슥 피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로 역시 내비친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그 단시간에 내비친 세계를 터득하게 된 거지? 라며 당황했죠. 무이치로는 과거 속 코쿠시보의 모습을 보며 현재 자신이 탄지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이 겹쳐 보였고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내비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에 탄지로를 자신이 넘어서야 할 존재가 아닌 함께 운명을 같이 할 동료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내비친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자 오히려 내비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죠. 무이치로는 이걸로는 열등감을 느낄 사람이 더 많아지겠네?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래봤자 너희는 인간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라고 하며 참격을 마구 벗어섰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당연히 오니 너와 1대1로 싸운다면 널 이길 수 있는 검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 인간이기에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며 탄지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탄지로는 다시 해호흡, 무이치로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코쿠시보를 압박했고 내비친 세계로 완성된 해와 달의 호흡은 코쿠시보의 참격을 깨부숴버리며 코쿠시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검술,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모습이라는 걸 알았죠. 사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요리치와 동등한 위치에 선 뒤 함께 호흡을 맞춰 오니를 사냥하는 것. 하지만 자신은 그걸 해내지 못했고 그런 아름다운 조합에게 무너지는 역할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면서도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검술의 끝을 볼 수 있었으니 후련하다며 꼭 그 검술로 무장을 죽여라 라고 하며 칼을 손에서 놓게 되었고 그렇게 코쿠시보는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칼에 목이 베이게 되었죠. 한편 오니들을 상대하던 주들은 무잔을 먼저 마주치게 되었는데 무잔은 압도적인 파워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주들은 함께 연계 공격으로 무잔의 목을 베어내기까지 했지만 무잔은 이미 목의 약점은 극복한 상태라 곧바로 재생을 해버렸죠. 그 과정에서 주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움직이는 무한성 때문에 무잔과의 싸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들 중 몇 명은 무한성을 조종하는 오니를 찾아 죽여야겠다고 따로 파견이 되었는데 나키메는 멀리서 주들이 접근하면 곧바로 위치를 바꾸어버리며 접근할 수 없게 했고 무잔과 나키메의 조합은 그야말로 뚫리지 않는 완전한 공방일체를 보여줬죠. 무잔은 이 무한성에 들어온 순간부터 너네는 절대로 살아나가지 못한다 라고 하며 너네들의 죽음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모두 죽음은 이미 각오했기에 끝까지 싸울 뿐이라며 무잔에게 덤벼들었지만 건물이 튀어나와 그들의 공격을 방어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한성이 크게 흔들리더니 곳곳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키메 라고 그녀를 불렀는데 이미 나키메는 누군가에게 목이 베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들은 도대체 누가 고은이를 해치운 거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라고 했는데 나키메의 목이 떨어진 쪽에는 무라타가 있었죠. 나키메는 강한 주들의 움직임만 신경 쓰고 있다가 존재감이 없는 무라타를 놓쳐버리고 만 것. 무라타는 강한 오니들을 피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무한성에서 가장 안전했던 곳은 바로 나키메가 있는 자리였고 무라타는 한동안 그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한성 전체에 무장의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검사들은 죽음이 확정되었다고 하자 무라타는 나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고 라고 하며 나키메의 목을 베어버렸던 거였죠. 무자는 자신의 거처가 무너지자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거대한 촉수를 끄집어내 주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쿠시보의 싸움을 끝낸 뒤 달려온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무자의 촉수를 베어내버렸고 탄지로의 일륜도가 무자의 몸을 베어버리자 어떤 강한 공명 같은 게 느껴졌죠. 무자는 탄지로의 헤어흡과 반점을 보고서 기분 나쁜 녀석이 떠오른다며 그대로 탄지로를 힘으로 날려버렸고 탄지로는 땅으로 나뻑 구르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이치로가 달의 호흡으로 무잔을 공격하며 버텼고 달은 전력이 강한 교메이나 사네미 역시 분발하며 무잔을 압박했죠. 하지만 역시 그들의 공격은 무잔의 재생력 앞에서는 무의미했고 무잔의 카운터 공격에 체력만 많이 소모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다시 뛰어와 무잔을 헤어흡으로 공격했는데 탄지로에게 베인 상처가 타버리며 엄청난 고통을 남겼고 그 부분이 재생이 잘 되지 않았죠. 방금 전 탄지로는 자신의 일륜도가 공명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때 그 일륜도의 주인이었던 요리치의 의지 그의 기억이 탄지로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가 본 것은 바로 요리치가 무잔을 발라버렸을 때 사용했던 헤어흡 14명 그리고 요리치가 무잔을 상대할 때 썼던 혁도 그리고 혁도를 쓰는 방법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요리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일륜도가 무잔의 피를 만나게 되자 새로운 주인인 탄지로에게 전해졌던 것. 탄지로는 이번이 사실상 무잔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기에 헤어흡 14명으로 마구 무잔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 혼자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무자는 버거운 상대. 무이치로는 자신도 거들어야 한다며 뛰어나가 달의 흡으로 아까 전 코쿠시보와 싸웠던 것처럼 탄지로와 합을 맞추며 공격을 했죠. 그러자 무이치로의 일륜도와 탄지로의 일륜도는 공명하기 시작했고 무이치로의 칼 역시 혁도로 변하며 그의 공격이 무장의 세포를 데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광경을 보고서 모두 남은 힘을 짜내 무잔을 공격하라고 외쳤고 주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잔에게 뛰어들었는데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혁도의 힘이 다른 주들의 일륜도에도 공명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잠깐 동안 혁도를 발휘하게 되며 무잔에게 총공세를 했죠. 무잔은 그래봤자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며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재생이 점점 더디어갔고 체력 역시 뚝뚝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타마요가 아까 주입해놓은 노화와 재생방지약의 효과가 발휘가 되었던 것. 무자는 도망을 가기 위해 발악을 해봤지만 탄지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무자는 이제부터 도망갈 국림할 테니 한 조각도 남김없이 처치해야 한다고 했죠. 무자는 이 녀석들보다 훨씬 강했던 요리치에게서도 살아남았으니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며 수천 개의 6편으로 쪼개져 도망갔는데 탄지로는 분명 우리 개개인은 태초의 검사보다 약하겠지만 태초의 검사님이 남기신 이 일륜도의 의지에는 자신 혼자서는 죽이지 못한 무잔을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료들이 모여 함께 싸운다면 분명 이길 수 있다고 담겨져 있다 했죠. 그러면서 넌 끝이다 무잔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6편들을 베어내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내 마지막 한 조각까지 없애 오니아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태초의 검사들이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요리이치의 정신을 이어받은 검사 카마도 탄지로 미치카츠의 몸을 이어받은 검사 토키토 무이치로가 달성하게 되었죠. 그 이후 기살 때는 가장 큰 공헌자인 탄지로와 무이치로에게 큰 상을 내린 뒤 해체하게 되었고 타마야는 좀 더 연구를 해 네지코가 인간이 되는 약과 더불어 반점의 부작용을 없애는 약을 만들어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이코는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네이코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돌아오며 탄지로를 껴안은 뒤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조용히 그 장면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네지코는 무이치로에게도 다가와 그동안 패를 많이 끼쳤다며 정말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오히려 네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인간으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그러고 보니 저번에 너네 아빠랑 우리 아빠랑 둘 중 한 명이 아들을 낳고 한 명이 딸을 낳으면 결혼을 시키자는 약속을 했다던데 라고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코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무이치로 역시 당황하며 눈길을 피하자 카나오가 둘이 저러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깔깔거리며 웃었죠. 탄지로는 그런 카나오의 화사한 미소를 보며 얼굴이 빨개졌고, 무이치로는 탄지로 너야말로 왜 카나오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한 방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라타가 거대한 보따리를 싸매고 그들의 곁을 지나갔고, 탄지로는 무라타 어디 여행 가는 거야? 라고 물었죠. 무라타는 아무래도 나는 생존력이 기가 막힌 것 같아서 한번 세계 각지의 오지를 탐험하며 살아남아 볼까해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너라면 분명 어디서든 살아남을 거야. 난 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생명의 업주 생주 무라타라고 생각하거든 이라고 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요리치와 미치카츠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로 고쳐내는 과정을 그려왔어요. 역시 무이치로는 아무리 봐도 이런 포지션에 참 잘 어울리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